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올해 예산의 70%만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늘리기만 한다는 실타가 도의회에서 잇따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산결산위 의원들은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71%에 불과해 내년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2월 규모는 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계속 해가 넘어갈수록 이렇게 많이 지금 은행에 지금 쌓여 있으면 은행이 저희들 이자 노려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 들어가지고 부동산 집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도로 사업인 경우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장 평균 임기가 11개월에 불과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잦은 인사를 자제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 경과돼야 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나올 것이고 특히 그에 따른 성과와 피드백도 나온다고 보아집니다.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예산도 절반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늘리기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749억 정도가 지금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 전기차가 올해 479억을 또 증액시켰어요. 한편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부영 호텔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고도 완화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제주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4.3 특별법의 정의에 근거해 배경과 과정, 특별법 제정까지 국정교과서에 분명히 서술했다고 해명했고 탐라국은 일본 영토로 오해되지 않도록 지도에 채색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후진적 독재의 산물이라며 폐기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 행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만여 명이 참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가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 뜻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가로막힌다면 분노는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지역 면세점 업계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높아진 수수료는 낮추고 지역사회 공헌도는 높이겠다는 건데 업체들의 속내가 서로 달라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1조 1,700억 원.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30% 이상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송객 수수료를 주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내 외국인 면세점 4군데가 참여하는 면세점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인 송객 수수료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송객 수수료 제도만이라도 일단 상한선을 정해서 함께 논의한다든가 라는 이러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높은 송객 수수료가 중국계 여행사에 배만 불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들은 수수료를 당장 없애면 손님 유치가 어렵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즈라든가 관광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경쟁 강도도 굉장히 약화되면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주 면세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JDC는 불참해 반쪽짜리 협의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에 빈점포가 늘어나고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제주시 도심의 번화가입니다. 현재 도내 오피스텔의 공실률은 10%. 방 10개 가운데 1개는 비어 있다는 건데 3년 만에 3배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제주의 노른자 위로 불리는 노영 오거리의 경우 상가 공실률도 6.8%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왜 임대소득이 내려가느냐 하면 사업에 따른 영업소득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영업소득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조정으로 오히려 임대소득이 지금 하향 조정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수익률은 제2공항 발표 직후인 지난해 말 3%대까지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연체율은 0.87%로 주택보다 7배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연체율이라든지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런 대출 건전성 부분들이 주택이나 아니면 토지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특히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은 100만 제곱미터. 최근 2년 동안 착공 면적과 비슷해 조만간 공급 과잉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수익률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제주 지역 분양형 호텔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제주도 내 분양형 호텔 4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기간 높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호텔 이용 수요와 입지 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며 광고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라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에서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가게를 착한 가게라고 하죠. 이런 착한 가게가 밀집한 성산 일출봉 일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착한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산 일출봉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문재은 씨. 지난해부터 착한 가게에 가입해 매달 3만 원씩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여유롭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눔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큰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착한 가게에서 기부한 성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빨래방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큰 빨래니까 어르신들이 널고 걷을 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좀 허리도 다칠 수 있고 거동도 불편하신 어르신인데 그런 걸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이처럼 착한 가게 34곳이 밀집한 성산 일출봉 일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착한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착한 거리 입구에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하트 벤치와 함께 착한 가게 참여 업체 명단이 적힌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권유를 했을 때 여러 가게들이 흔쾌히 이렇게 생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1번지가 착한 거리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명소가 되는 것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감사원의 제주도 개발공사 감사 결과 사장과 임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제주도 개발공사 특별감사 결과 지난 2014년 말 김영철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과 일부 임원들이 다른 지역의 삼다수 위탁 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을 이 업체가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철 사장이 지난해 초 제주도에 승인 없이 수백만 원의 상여금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마른 오징어 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공업체부터 건조를 포기하다 보니 건어물 가게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도 마른 오징어 구입이 어려워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입니다. 동해시 묵호항의 수산물 할복장입니다.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내장을 분리하는 곳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작업장이 텅 비었습니다. 오징어철인데도 이처럼 15칸의 작업장이 모두 멈추기는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대비해서 한 10만 원 정도 쓰는 오징어를 구입했었는데요. 올해는 오징어가 이제 한 2배 정도 뛰었죠. 한 30만 선까지 가니까 오징어 자체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좀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건조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연 건조 오징어는 구경하기 어렵고 하루 이틀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식 건조장도 오징어를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오징어를 말리는 기계식 건조장입니다. 건조장의 절반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말린 오징어가 부족해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곳은 건어물 가게입니다. 건어물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마른 오징어는 이제는 10%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2~3배 가격에 말린 오징어를 사오다 보니 20마리 단위로 팔 생각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한 축당으로 이렇게 많이 팔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소포장으로 해서 10마리, 5마리, 심지어 3마리까지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조업마저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른 오징어 재고까지 바닥을 보여 관광과 지역 경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은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활동하기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은 4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8도 내외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8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도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는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7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등산객들은 메마른 날씨로 인해 산간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 79살 백모 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백 할머니가 경운기 적재함 밑으로 깔리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농촌 지역 창고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2시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의 한 창고에 침입해 쌀과 라면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3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 문화상 수상자 7명이 선정됐습니다. 학술 부문에는 양석환 제주대 교수, 예술 부문의 현민식 서예가, 체육 부문에 고정신 전 제주도체육회 부회장과 부형종 장애인 농구협회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1차 산업 부분에는 고성보 제주대 교수, 재외 도민에는 강영희 서부 경남 제주도민 회장과
정평보 제1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상임고문이 뽑혔습니다.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4명이 가스 판매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판매 시설 예정지와 주민 거주지가 관련 법에 정해진 안전거리인 39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도내 한 가스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농지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가 불어대자 허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